통신사들도 네. 같이 좀 회의를 하고 정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왜냐면은 일단 KT랑 SKT는 똑같이 30기가로 이렇게 짠 듯이 이렇게 그 동시에 아이디어를 내보자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30기가 정도면 어때? 예. 괜찮을 듯 이러면서. 다 출시한 게 다 똑같아요. 짠 똑같이. 예, 55,000원 딱 마치 짠 것처럼. 마치 짠 거가 예. 같이.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심리적 가심이 들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짜져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 경쟁의 결과인지 그 챗GPT 보고 기사를 써보라고 시켜봤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네. 정해주보다 나? 수습 기자보다 나? 누군가라고 말할 수 없죠. 상당히 잘 썼더라고. 그래서 나 오늘 되게 착하게 나온 거 같은데? 맨날 자기한테 만족하고 있어. 조명이 좋아.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룰.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학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 드리시다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네. 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뭐 다 아시잖아요. 네. 정윤욱 기자입니다.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또 누가 앉아 계세요? 자기소개해 주시죠. 아유. 예, 박대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대기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KBS는 박대기 원툴이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지금 박대기 기자가 오늘 왜 나와 있느냐? 저 이번에 아는 만큼 보이는 코너 아만보 코너에서 통신비 관련 아이템을 취재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난방비 폭탄, 난방비 올랐다, 전기요금 오른다, 소주값까지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주 한잔 할까 이것도 이제는 소주님을 영접하러 가실까요? 막 이런. 그러면 뭐 포장마차 같은 데서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통신비까지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3사가 좀 고통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깎아줘라. 좀 해줘라.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얘기 나왔나? 통신비 요금이 그럼 비싼 게 맞나? 그럼 정부가 이게 대책을 이렇게 내놓은 게 맞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요금제 같은 게 어떤 게 그럼 진짜 좀 싼 요금제인가? 괜찮은 합리적 요금제인가? 요거를 시리즈로 박대희 기자가 쫙 기사 썼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께 아는 만큼 보이게 아만보 코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박대희 기자 이번에 그 쓰신 기사가 제목이 뭐죠? 뭐 한국 통신비 세계 두 번째 비싸다 맞나? 맞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이 기사를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슷하게 읽어주세요.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고개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1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공재다, 과점 상태다.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고통 분담하자. 네. 일단 정부에서는 그래서 한 달 동안 3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3사가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이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뭐라도 해야 되니까 쌩갈 수 없으니까. 네. 일단 내놓은 게 SK텔레콤하고 네. KT는 우리는 30기가씩 주겠다 다음 달에 3월에 3월 한 달. 그다음에 LG는 지금 예를 들어 10기가 요금제를 쓰면은 10기가 더 얹어 주겠다. 한 달만 3월 한 달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체 좀 약간 말 잘 듣네. 조금 근데 좀 예. 여러분 3월 한 달에 30기가 더 주면 그걸로 이제 아니 도움 되죠. 넷플릭스 유튜브 좀 더 편하게 보시라. 네. 도움이야 되죠. 도움 되는데 그 한 달 그거 갖고 물가 안정이 근데 도움이 그렇게 되나? 자유를 강조하시는 대통령께서 좀 너무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한 1년쯤 전에 그 어떤 공무원 퇴직하시기 직전에 공무원을 뵀는데 그분이 이제 그 지난 30년간 다양한 정권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러더라고요. 어떤 정권이든 처음에는 이제 다양한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민생이다. 결국은 민생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권에서 뭐 크게 무슨 큰 계획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이 있어도 일단 시민들이 일단 인생 힘들어지면 답이 없다. 그렇죠. 물가라든지 지금의 물가 대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커다란 이제 이슈가 터졌을 때 거기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분 말씀은 거창하게 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아직 1년 안 지났는데 그러게. 아직은 거창하게 갈 때 아닌가? 보통 그래도 1년 정도면 이제 현실을 판단. 게다가 지금이 워낙 힘드니까. 네. 지금 워낙 그렇죠.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물가 많이. 너무 네. 올라. 네, 물가가 지금 5% 올랐다고 하는데 5%가 정말 높은 거거든요. 5% 오르면 진짜 많이 오르네. 네. 결국은 이제 사람들 지금 불만이 다들 아시다시피 난방비하고 네. 전기요금 많이 올라가지고 불만이 큰데 뭐 그건 당장 지금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채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은 민간 너희들이 좀 힘을 좀 내봐라 고통을 분담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은행하고 그게 통신입니다. 뭐 이렇게 왜 두 개를 찍어서 얘기했느냐 통신업계도 자기들도 몰라요. 도대체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 전적으로.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저도 잘 모르고요. 네. 하지만 통신비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특히 5G 시대로 넘어오면서 맞아. 실제로 5G가 잘 안 터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KBS에서도 네. 5G 해놨는데 5G 안 터진다는 리포트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아직도 많이 안 터지더만. 예. 돈은 5G 요금을 내고. 예, 훨씬 더 비싼 요금제를 쓰는데 예전보다 네. 별로 실감이 안 가고 도대체 뭐 때문에 5G를 했는지 모르겠다. 네. 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다가 특히 지난해 그 통신 3사가 네. 12년 만에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게 네. 사람들이 빡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얼마나 실적을 많이 네, 세사 합쳐서 4조 4천억 원이고요. 4조 4천억 네, 그 중에서 막내라고 할 수 있는 LG U+도 1조 원 그 영업이익을 넘게 올렸고 와. 특히 이제 지난 4년간을 보면은 쭉 내상호도 쭉 올라가요. 실적이.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 통신업계는 화랑이었다. 그렇다면은 이 통신업계가 과연 이 적정한 요금을 받고 있는 거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취재한 내용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게 비싸지 않냐. 자, 그래서 박대기 기자가 아니 잠깐만 일단 정부 대책 그리고 그 전에 실제로 그러면 요금이 얼마나 비싼가 이거 이제 예. 순서대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일단 정부 대책 여러분 30기가 준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주변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느끼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대책이 맞나 싶기도 한데. 일단 제 주변에는 약간 좀 오타쿠 같은 이런 IT 공돈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차피 다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기 그쵸, 때문에 그쵸. 아무 쓸모없다. 아무 변화 없다. 아무 쓸모없다 그러고요. 그 댓글 반응이 네. 약간 좀 시니컬하더라고요. 네이버 댓글 읽어주시죠. 네이버 댓글에 HITH 땡땡땡님이 데이터 한 달 무료 대체 무슨 고통 분담인가 개가 웃는다. 유튜브 댓글에 물사람님이 어차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속도에 따른 요금 차이만 있을 뿐 무제한 요금제 쓸 거고 데이터 안 쓰는 사람은 돈 아까워서 필요한 만큼만 요금제 쓰고 있을 텐데 데이터 더 준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네이버에 RLINA 땡땡땡님이 생색내기 한다고 난리구먼. 통신사들도 네. 같이 좀 회의를 하고 정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일단 KT랑 SKT는 똑같이 30기가로 이렇게 짠 듯이 이렇게 아, 그 발표를 동시에 했고. 같이 모여서 발표한 게 아니라 각자 내는데 다 이런 거예요? 같고요. LG도 결국 데이터 주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들만의 단톡방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왜 뭔가 좀 하라고 그러는데 뭘 하지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보자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30기가 정도면 어때? 예. 괜찮을 듯? 이러면서. 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나는 그냥 지금 줬던 것만큼 더 줄래 LG에서는 뭐 그러고 이러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셋 다 30이면 다 너무 짠 것 같잖아. 이 또 항상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머리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금제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3월 한 달간은 3월 1일자로 바로 요금제를 다운 시켰다가 그러니까 이제 최저한으로 쓰는 요금제로 갔다가 3월 31일자로 다시 복귀를 하시면은 한 달간의 요금은 좀 아끼실 수 있다. 아, 그런. 크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네요. 예, 뭐 약간 두 번 왔다 갔다 하기 귀찮긴 뭐 한데. 조금 귀찮음을 예, 감수하면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이 3월 1일 딱 되시면 하시고 3월 31일 또는 4월 1일 날 이제 다시 요금제를 바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엔 요금제 앱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요즘에 그렇게 그러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내가 최대한 눈으로 네. 누려야겠다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박대 기자 기사에 이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진짜 비싼 편인가? 네. 요금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국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비싼 편인가? 한국이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3사 통신사가 뭐 4조 가까이 막 영업이 벌었다. 우리가 무슨 뭐 5G 쓰지도 않는데 그것도 뭐 요금 물린다. 불평불만만 하지 않고 실제 우리가 비싼 편인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되게 싼 편일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댓글 있었습니다. KBS 기사의 예스맨님이 최근 수년 동안 통신비 조사도 안 한 건 욕먹을 만하다. 서민 삶에 전혀 관심 없다는 것 같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통신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비교가 OECD 같은 데 하잖아요. 근데 OECD가 2017년 정도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워낙 통신 환경도 다르고 뭐 요금제도 좀 다양해가지고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이후로 조사를 안 했어요. OECD에서 네, OECD가. 그래서 저도 이제 정부에 물어보니까 2017년 이후로 OECD가 조사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딴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디가 비싼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우리 정부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죠. 그랬더니 일본 정부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본 정부는 모든 나라를 조사한 건 아니라 자기들이 좀 약간 경쟁국이라고 생각했던 6개 나라를 조사를 해가지고 6개 나라의 요금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5G 무제한 요금제가 상위 3, 4위 사업자를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5G 무제한 요금을 비교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두 번째로 비싸요. 비싸. 예, 예. 제일 비싼 나라 어디예요? 파리이고요. 파리. 프랑스 파리가 이제 월 9만 원을 내고 우리가 6만 8천 원을 내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금액이 실제 내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PPP라고 이제 각자 구매력 나라별로 이제 GDP를 고려해 가지고 파리가 일단 제일 예, 비싸고. 좀 조절을 한 수치고요. 그다음에 뉴욕이 5만 2천 원, 도쿄가 4만 원, 이제 디셀도르프가 3만 8천, 런던이 2만 6천 원이에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사람들 진짜 물어봤어요. 이제 진짜 2만 6천 원 내냐고 했더니 좀 저가 요금제가 있대요. 너무 싸다. 2만 원대 정도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제한이? 네, 무제한 요금제가. 이주연이 그 영국이 원래 우리로는 전 약간 물가 비싼 걸로 런던을 그러니까 생각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더니 오. 대신에 이제 지하철은 안 터지는 데도 좀 많다. 우리랑 좀 딱 그 맞게 비교하기 어렵지만은 통신 환경이 다 다르긴 하지만. 예, 어쨌든 5G 무제한 요금제로 나온 것들이 거기는 2만 6천 원이고 우리는 6만 8천 원 정도 된다. 우리가 2배 넘게 비싸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이게 5G 무제한 말고도 뭐 5G 20기가 요금제, 뭐 5기가 요금제 이런 거 다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1등 아니면 2등으로 비싼 그런 국가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 정부가 그냥 해본 건 아니고 일본 총무성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이냐 이 통신사에 가서 물어봤더니 통신사에서는 일본 애들이 자기네 요금이 좀 싸보려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괜히 끼어드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음모론. 예, 음모론을 좀 제시를 하시던데 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그 음모가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정부도 제대로 국가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료가 없는데. 우리는 자료가 없는데 일본 정부는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자료가 있는 거고 통신사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25% 할인되는 선택 약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정이 너무 많지 뭐. 그럼 뭐 1년간 그 번호를 고정하고 그러니까 통신사를 고정했으면은 좀 할인된다. 할인된다면은 2등이 아니라 3등 정도로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뭐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대요? 예, 다른 나라도 다 있겠죠. 그러니까 대세는 큰 지장 없이 우리가 좀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LTE를 비교했을 때 OECD 당시에는 한 중간 정도였거든요. OECD 국가들 중에. 근데 5G로 오면서 우리가 좀 비싸졌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그 결과 통신 3사는 4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예, 그렇습니다. 벌고 그리고 당연히 뭐 보너스도 많이 받으셨겠죠. 근데 그 직원분들이 이렇게 돈 많이 받은 건 뭐 상관없긴 한데 이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비싼 게 말이 되는지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한 번도 이 실태 조사를 이제 제대로 그동안 안 했다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 말했지만 이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업이랑 좀 다르잖아요. 이 성격 자체가. 예. 이거를 너무 예. 쉽게 돈을 많이 버신 게 아닐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네. 그러니까 좀 정부가 좀 사실은 그런 물가를 잡을 생각이 진작부터 있었다면은 이것도 물가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좀 미리 좀 조사를 해서 너희들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했더니 그럼 저희가 3월에 30기가 드리겠습니다. 네. 난 3개월이라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3개월 동안 30기가 준다는 줄 알았는데 한 달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충분한 건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갸우뚱하게 돼요. 뭐 안 주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안 좋은 하는데 고통 분담 글쎄 얼마나. 그래서 유튜브에 블러디 애쉬님이 통신요금이 미국보다 비싸다는 거야? 그거 깜짝 놀라시는 분들. 이런 댓글 지금 네이버 댓글 정리자 읽어주시죠. 챔 땡땡땡님이 한국 통신비는 세계 최고 수준, 국토 넓이가 미국 100분의 1인데 폰값 포함한 통신비 한국이 더 비싸다. 폰도 비싸잖아. 한마디로 한국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좁아 터진 땅에서 꿀 빨면서 장사하는 중이다.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100배 넓은 커버리지에서 투자 엄청 해서 남는 것도 거의 없다. 외국계 통신사 국내 진출 허용해서 경쟁시키는 게 맞다. 그러네. 미국에 사업하려면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거든 미국은. 그거 다 커버하려면 뭐 엄청 많이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기지국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그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겠네요 미국은.
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니 통신 인프라 깔기에 우리나라 돈이 훨씬 적게 드는데 비싸게 받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어이가 없네 이런 분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5G 요금제 이거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만이 많았습니다. 유튜브에 견우 S2님이 5G 기지국도 제대로 설치 안 하면서 요금 들어봐 그냥 통신 요금 내려라. 5G 나온 지 4년이 넘었는데 벌써. 네. 근데 아직도 밖에 나가면 다 LTE 터진 게 말이 되냐? 이거 5G 요금제는 어떻게 돼요? 5G는 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5G를 많이 깔긴 했는데 안 되는 지역이 되게 많고 특히 이제 건물 내부 이런 데 안 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원래 뭐 다 통과를 못 한다면서요, 5G. 5G 주파수 자체가 그렇게 장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이 도봉구에서 잘 안 돼요. 예. 어떻게? 산간 지역이라 그런지. 도봉구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서 5G 꺼놓고 그냥 살아요. 예, LTE 우선 모드로. 아니, 이거는 불안전 판매 아닙니까? 돈은 5G로 내고. 이게 불안전 판매 이거 소비자원이 이거 진짜 각자 5G 잘 터지는 대로 가라 이거지. 억울하면 네. 억울하고 여러분도 억울하고 분하면 핸드폰 들고 가. 5G 잘 터지는 광화문, 강남, 신사 이런 데로 가시면 여의도 이런 데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뭐 5G 관련해서는 뭐 대책 같은 거 뭐 따로 얘기는 없는 거죠. 5G 투자를 좀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워낙 촘촘하게 이렇게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별 그렇게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제 5G가 5번째 세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통신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 5번째로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제 4G가 LTE거든요. 그때 이제 새로운 킬러 서비스로 유튜브를 보고 우리가 다 동영상을 보게 됐잖아요. 그 정도면 4G망으로. 충분하지 않나? 근데 이제 5G만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VR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AR, 뭐 VR. 사물 인터넷. 그래. 예. 근데 항상 그게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거 하기 싫어 나는. 나 유튜브만 보면 돼. 나한테 별로 소용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뭐 이런. 폰으로 대대기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뭔가 다른 서비스가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뭔가 나와야 될 텐데 4G로 충분한 상황인데 그럼 왜 5G를 깔았냐면 뭐 망은 깐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망 까는 돈이 결국 사람들이 비싸진 요금에서 다 흘러나오는 셈이라 가지고 억울하다 뭐 그런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뭐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선 분양을 해가지고 그걸 깔고 있으면 어떻게 해 지금 깔아놓고 이거 서비스를 짠 개봉을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깔아놓고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에 이건 일종의 불안전 판매가 아닌가 되게 속상하겠다. 그래서 뭐 굉장히 5G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야 30기가도 좋은데 애초에 요금이 좀 비싸다 우리가. 유튜브에요. JG님. 일정량 데이터 무료 제공이 아니라 기존의 통신요금 할인해줘라. 네이버 댓글에 LHJ9땡땡땡님이 애초 요금이 비싸잖아. 업계 양심 없다. 네이버에 VFBA 땡땡땡님이 해마다 이익률 갱신하고 서비스 품질 5년째 하락 중. 그 이분 말씀 맞나요?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익률까지는 제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그 영업 이익 자체는 상승하고 있어요. 네 회사가 세 회사가 모두 4년간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무슨 예. 물론 거기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되게 서운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대단한 혁신이 있었다거나 그들도 이제 뭐 망을 깔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망을 잘 깔면은 모르겠어요. 돈이 오히려 나갈 것 같은데 그걸로 이득을 보고 있다니. 그렇죠. 이게 예. 공교롭게도 통신 3사가 요금제가 거의 이제 비슷해지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무제한 요금제는 너무 비싸니까 빼고 제일 작은 요금제가 이제 슬림 요금제 이런 슬림.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그쵸. 통신 3사가 다 똑같이 55,000원짜리예요. 5.5만. 네. 아니, 이게 왜냐면- 54,000원도 없고 다 55,000원이에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네. 회사마다 네. 차별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네. 경쟁을 한다는 거에 가장 큰 차이는 차별점이 있어야. 차별점이 없는 건 아니야. 뭐요? KT는 10기가를 주는데 LG는 12기가를 주고 SK는 11기가를 줘요. 1, 2기가 차이. 예. 아주 미세한 차이를 두고 있고 어. 그다음 요금제가 55,000원짜리 다음 요금제가 원래 7만원짜리였거든요. 네, 7만 원짜리. 그러니까 SK는 69,000원, KT 69,000원, LG 75,000원인데 뭐 약 7만 원짜리인데 그거는 이제 100기가 정도를 줬어요. 110에서 150기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이게 15,000원을 띄워버린 거야. 다음 요금제를 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거 좀 사이에 좀 뭔가 텀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걸 이제 작년에 정부가 좀 압박을 했죠. 작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얘들이 마지못해서 내놓은 요금제가 59,000원에서 61,000원. 일단 비슷해요. 6만 원 정도 하는 5.5, 6, 7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6만 원짜리 하는 24기가에서 31기가 정도를 주는 그 중간 요금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간 요금제 도입할 때 뭐
영업이익이 엄청 할 것처럼 이렇게 많이 걱정을 이렇게 뭐 설레발 이런 걸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2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정도로 이제 장사를 잘했고.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소비자이고 누구나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쓴 만큼 계산해서 나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그거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당연히. 왜?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몇 기가 쓸지 어떻게 알아 그 달에? 왜 근데 그거를 왜 내가 불안하니까 나 30기가 내가 몇 기가 쓸지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 그 어떤 달은 대리기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고 어떤 달은 대리기 재미없어서 덜 보고 그 덜 본 달은 그럼 적게 내면 되잖아요. 왜 이거를 매달 난 30기가 나는 50기가 100기가 이렇게 딱 정해서 그거를 안 쓰는 달도 그렇게 내야 돼. 근데 뭐 해외 출장을 가거나 뭐 해외 여행 가면은 아니 생으로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당연히 장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네, 당연히 뭐 예. 그거 자체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또 언제 또 요금제 바꾸고 앉아 있어요. 또 요금제도 자주 안 바뀌어요. 뭐 한 달에 뭐 2번 정도로 제한 걸어놓은 데도 많이 있고 예, 자주 바꿀 수도 없게 돼 있고.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은 또 그거 가지고 막 신경 쓰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예. 하네. 근데 이렇게 근데 똑같이 이렇게 가격대를 형성해서 비슷한 요구 하는 건 이건 약간 뭐랄까 자유 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이게 왜 요금제가 다 똑같냐? 너희들 단톡방에서 슬림 요금제도 55,000원 할게요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니라 뭐 우리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요금제가 이제 하나로 수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맞으려면 요금제가 다양하게 나와야지. 그쵸. 이것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 15기가 요금제 나오고 20기가 요금제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요금제가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다 출시한 게 다 똑같아요. 애초에 짠 똑같이. 예, 55,000원 딱 최저 55,000원 받읍시다라고 한 것처럼 마치 제가 짰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짠 것처럼 마치 짠 거가 같이.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심리적 가심이 들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짜져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 경쟁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톡방에서 침묵질을 한 건지 알 수는 없다. 네.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 크나큰 오예님께서 지금 통신 3사는 말이야 그냥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야, 새로운 통신사가 나와야 이게 횡포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네이버 댓글에 도다님이 공정인 대체 뭐 하는 거요? 그리고 유튜브에 산바위님이 네이버 그리고 SSG가 좀 통신사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혹시 근데 그러면 매기같이 이렇게 매기의 진출을 기대하시는 이제 댓글도 많이 있던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번에 사실 정부에서 얘기를 한 게 그러면 뭐 제사이도 통신 같은 것도 아예 이제 배제하지 않고 뭐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뭐 그 새 회사가 들어오는 과정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특혜가 될 수 있고 어느 돈 많은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중소기업한테 주진 않고. 그래서 제가 뭐 결론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알뜰폰 하셔야 됩니다. 알뜰폰이 답이에요. 알뜰폰이. 알뜰폰 꿀팁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신사에서 자꾸 권유하고 뭐 폰을 싸게 준다, 뭐 20만 원 실화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완전 합리적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네, 통신사가 공식적으로 하는 프로모션도 다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합리적 선택 절대로 아니고 이 암암리에 하는 이른바 성지라고 하는 이제 암거래 그것도 이제 그것보다 오히려 알뜰폰이라는 양지 거래가 더 낫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얘기 마지막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지금 30기가 요 얘기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중간 요금제, 그러니까 5만 원, 7만 원뿐이 아니라 6만 원 이렇게 중간 요금제를 신설해라 이런 거 이제 정부에서 이걸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작년 8월에 한번 얘기를 해서 6만 원짜리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 30기가하고 100기가 사이가 뛰잖아. 그래서 그 사이도 하나 뭐 만들어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서 그렇게 발언했다고 이제 경제수석이 전했습니다.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된다. 근데 거기 넣으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아까 6만 원이 30기가라고 했잖아요. 7만 원이 100기가. 그러면 이제 중간이면 70기가 정도를 만드는 건데 6.5가 그러면 뭐 70 정도. 예, 그 6만 5천 원이 70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5천 원을 아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들어오겠지만 그럼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5천 원 깎아주는 게 아닐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사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저는 국민들이 쓰신 만큼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나? 그런 요금제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전 세계에 없나?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100기가 쓸지 70기가 쓸지 어떻게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싼 슬림 요금제가 5만 5천 원이다. 이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너무 비싸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우리나라는
나라가 독특하잖아요. 아이폰이랑 삼성 갤럭시 폰을 통신사 대리점에서 뭐 판매도 하고 이거를 가격을 이제 막 잘라가지고 할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지원금도 있고 예전에 그런 것도 한번 다룬 적 있었는데 휴대전화 기기 가격도 높다. 여기 유튜브 댓글 여기 예, 나다가님이 단통법 폰 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법 한마디로 소비자 돈 쓰게 하는 법 네이버에 단통법을 없애라 시장 논리대로 경쟁하게. 단통법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는 네. 거예요. 추억의 단통법. 너무 부담되니까 사람들이. 네, 단통법이 벌써 시행한 지 9년이 됐습니다. 네네네. 여기 9년 전에 혹시 네. 그거 담당 기자 참 그때. 그때 어떤 상황에서 된 거예요, 그 단통법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조금이 매장마다 다르니까 사람들이 같은 요금제나 단말기를 서로 다른 가격에 사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통제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표준 요금제를 쉽게 얘기하면 도입한 거죠. 근데 이제 몰래 이제 또 보조금을 지금 막 새벽에 반짝 떠갖고 막 가서 줄 서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그때 당시 정권에서는 새벽에 이제 그때도 성지라고 네, 불렀나? 맞아요. 성지에서 이제 새벽에 이제 뭐 특가 떠요 그래서 다들 우르르 이제 몰려와가지고 사고 이런 거를 되게 안 좋은 일로 생각을 하더라고. 왜 그런 불편을 줄이냐. 우리 단통법이 도입되면은 그런 불편이 없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자유시장 경제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뭐 할인 판매한다 보면 백화점 몰려가서 뭐 사고 안 입는 것도 사고 일단 안 쓰는 폰도 하나 사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의 당연한 그런 어떤 경쟁 과정인 건데 그걸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정상적인 루트로 소비를 하는 그냥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바보된다. 그 열성적인 소비자들이 꽤 많은데 근데. 맞아요. 아무튼 근데 지금 박대희 기자가 이 기사를 통신요금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가 네.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되게 좀 언발에 오줌 누기 스타일이고 그리고 통신 3사가 내놓은 대책도 되게 좀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우리 어디를 가야 하는가 이거 관련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뭡니까 답이? 답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두 가지? 음지로 이제 성지로 갈 것이냐. 아직 성지가 있나 봐요. 아직 성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단통법이 사실은 법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그냥 이 인터넷 가서 이제 구글에 성지라고 치시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근데 이런 거를 KBS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죠. 이거 암시장이 이거는 이제 위험한 아니, 근데 것인데. 너무 검색이 쉬우니까. 예, 너무나 암암리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런 거 제가 좋은 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알고만 계십시오.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성지에 가면은 지금 새 최신 폰 갤럭시 S23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예, 현금 완납 49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115만 원 출고가거든요. 현금 완납 49만 원이라는 얘기는 66만 원의 보조금이 들어간 거고 그러네요. 8만 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15만 원이 공시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51만 원 추가 보조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 보조금이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그 51만 원 중에 이제 49만 원은 불법 보조금이 왜냐면 2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 줄 수 있기 때문에 15% 정식 보조금 15%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9만 원어치 불법 이득을 보조금을 받으러. 주는 이제 성지들이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저 검색해 보니까 10군데 넘게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도권에 이름이 간판이 없는 가게에 이제 끼익 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은 딱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대화 시 바로 이제 쫓겨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화하면? 네. 대화하면 쫓겨난다고? 몰래 이제 저희 같은 기자나 아니면 뭐 이런 신고쟁이들이 와서 신고를 할까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때 한참 단톡밥 때 이동통신 3사가 이제 경쟁사의 보조금을 서로 녹음을 하고 네. 기자들한테 막 뿌렸어요. LG 플러스 네. 파일 좀 보실래요? 이러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종이를 주면서 여기 가격표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가르쳐요, 그 사람이. 그러면 끄떡하면 이제 거래가 성립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마약도 아니고. 마약거래 진짜. 도대체 왜? 대한민국 코리안 갱스터네. 예. 아니 스마트폰이 마약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근데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거 예. 불법 보조금 왜 주는 건지 그 사람들은 왜 뭐 땅파 장사하는 건지 그 왜 주는 사람들은 건지. 어떻게 주는 거냐면은 아마 13만 원짜리나 12만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를 하라고 할 거예요. 조건이. 그러면은 이제 이 통신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 장려금을 주거든요. 그게 한 50만 원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열로 돌리면은 한 10만 원 정도 중간에 남겨먹고. 예, 중간에 남겨먹고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불법 보조금을 해서. 그럼 예.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러니까 KT나 SKT나 그 LG 플러스가 몰래
몰래 보조금을 주는 성질을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아니, 되는 그러니까 대기업이 주는 돈이죠. 그러니까 네. 대기업이 주는 돈인데 그게 이제 자기들은 불법 보조금을 준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 왜냐하면은 고가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을 준 것이다. 고가 요금제에 예, 따른 그렇게 얘기했죠. 것이다. 그렇죠. 아무튼 예. 그런 곳이 지금도 네.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가는 것이 일단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방법이다. 그게 이제 저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별로 이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13만 원짜리 6개월 쓰면 78만 원이거든요. 요금만 나가는 게. 네. 근데 그렇게 쓰나? 그렇게 한 다음에 또 2년간 약정이 묶여요, 폰이. 그 아까 최저 5만 5천 원 요금제를 계속 그 매달 그 요금제를 다운시키더라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다 따져보면은 차라리 이 폰이 이제 115만 원짜리 폰이 지금 네이버 쇼핑에 가면은 최저가가 96만 원에 팔리거든요. 96만 원. 예, 그 115만 원짜리도 아니고 125만 원짜리 약간 더 메모리가 더 많은 사양이 이제 96만 원에 팔리는데 그 96만 원에 사셔가지고 한 달에 7,900원 하는 알뜰폰을 쓰시면은 알뜰폰은 알뜰한 망을 써가지고 이제 통화 품질이 나쁠 거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런 댓글 네. 있어요. 네이버 댓글에 밥스님께서 야 이거를 정부가 왜 관여를 하냐. 네. 알뜰폰이라는 대체제가 버젓이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쳐다도 안 본다. 표팔이랑 하려고. 또 네이버에 자급제 폰 사서 알뜰 통신사 이용하면 월 10,000원대 나온다. 네, 바로 그 제대로 아시는 분이네. 네, 그냥 비싸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메이저 통신사에서 약정 끼고 비싸게 쓰세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 자급제 폰 알뜰 통신사 이거 뭡니까? 자급제 폰은 통신사가 파는 게 아니라 아무 통신사나 가입할 수 있는 폰 공기계를 파는 거예요. 그냥 갤럭시 아이폰 이런 거. 네, 공기계를 사는데 이제 추시가보다 좀 보통 할인해서 팔아요. 한 5%에서 10% 정도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뭐 네이버 쇼핑이나 아니면 가까운 이제 뭐 대리점 그 전자상가 이런 데 가시면은 팔거든요. 공기계를 그냥 받는 거예요. 공기계 사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직접 가입해도 되고 바로 이제 유심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기계 변경을 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폰은 그렇게 마련하시고 가입은 알뜰폰에서 알뜰폰은 그건 뭡니까? 알뜰폰. 알뜰폰은 우리나라에 사업자가 100개 가까이 있는데 그래요? 네. 엄청 많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망을 직접 까는 게 아니라 망을 임대해서 다시 그 사용자들한테 파는 거. SK, KT, 유플에서 깔아놓은 망을 임대를 내가지고 그걸 사업을 하시는 그들로부터 거예요. 이제 망을 빌려가지고 망 사용료를 내고 망 사용료를 내고 이제 갑자기 파는 건데. 근데 내가 그 3 사면은 그런 사업 안 해줄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 거를 장식할 것 같아서. 아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허용이 돼 있고. 그렇구나. 예, 외국도 그래서 알뜰폰이 훨씬 쌉니다. 일본 가시는 분들도 정식 통신사는 꽤 비싼데 알뜰폰은 절반 이하 가격에 월 2만 원 정도에 쓸 수 있어요. 야, 근데 월 많은 근데 여긴 또 뭐 용량이 또 쓸 수 있는 그게 좀 적은 거 그게 아니에요? 좀 작긴 해요. 이게 보통은 이제 아까 말한 7,900원짜리 요금제가 7,900원. 예. 그 업계 1위 그러니까 알뜰폰 업계 1위라고 하는 회사의 상품인데 모 회사의 상품인데 그게 이제 3.5기가 한 달에 주거든요. 3.5기면 영상 볼 수는 없겠네요. 영상을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나 뭐 그렇지 우리나라 잘 돼 있으니까. 지하철 와이파이 이런 거 이용하시면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제 이제 주말에 같이 등산 다니는 후배가 이제 나름대로 돈을 잘 버는 대기업 부장인데 그 후배 같은 경우에도 후배님이 부장이에요? 예. 아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친구도 이제 7,900원 내고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폰은 그럼 어디 사냐 그랬더니 폰은 이제 당근마켓에서 사면은 2년 전에 제일 최신 폰이 갤럭시 S21이었거든요. 그거 이제 지금 해지되는 2년 지나서 해지되는 물량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써도 전혀 문제 없는 S21 플러스 같은 경우에 35만 원 정도 당근마켓 시세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열심히 닦아서 월 7,900원 내면은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이제 쓰는 거죠. 와이파이 되는 데서는 한 2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되는 데서는 영상 실컷 보고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주식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간단한 쇼핑 같은 거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LT망이긴 한데 그 3.5기를 다 쓰더라도 뭐 1mbps나 3mbps로 제한되면서 느린 속도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저화질 영상 같은 건 충분히 계속 볼 수 있고 카톡 같은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폰이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좀 반성된다. 이게 대기업 부장님도 그렇게 아껴 쓰시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알뜰폰이라는 게 아주 젊은 사람들이나 뭐 그 정식 폰을 못 써서 쓰는 그런 것은 아니라 알뜰하게 아끼려면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분이 박 부장. 박 부장. 기사에 등장하는 박무 부장. 기사에 박무 부장 얘기 나오는데 박 부장이 누구야? 우리 회사 부장 선배인가? 말했는데 아니었어. 본인 후배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그 통신 생활 좀 돌아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뭐 몇만 원씩 이렇게 이게 말이 되나? 실제로 그거 다 쓰지도 않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알뜰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알뜰폰 사람들 쓰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쓰시나요? 알뜰폰이 이제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통신 3사도 딴 거는 다 뭐 괜찮다, 뭐 성지 이런 거거든 자기들 타격 안 받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들 요금제를 13만 원짜리 써주시는 아주 훌륭한 고객이기 때문에. 근데 알뜰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고, 그래요? 예, 그들에게는 정말 타격이 되는 그런. 근데 그럼 망 대여를 안 해주면 되잖아요, 자기들. 망 대여를 안 해줄 수 없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공재니까 계속, 사실. 예, 계속 해야죠, 그렇게. 예. 그래서 알뜰폰이 좀 더 시장이 크면은 통신 3사도 알뜰폰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요금세를 낮춰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야말로 진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제 통신요금 내려가는 좋은 길이 될 거고. 그래서 알뜰폰을 지금 정부에서 좀 도와주고 있긴 해요. 그래요? 예를 들어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고 한데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 요금제들을 그 10,000원 이하로 이제 할인해가지고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좀 약간 귀찮긴 해. 6개월마다 좀 이동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맞춰서 하시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사실 통신 3사는 사실 공룡 같은 기업이잖아요. 공룡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되겠어? 뭐 돈 많이 벌었다는데 좋겠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거 뭐 국가가 이거를 뭐 팔 비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사실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알뜰폰 시장 이게 사실 정말 시장 원리가 맞는 거니까 네. 그쪽으로 요즘 다들 힘드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뭐 알뜰폰 회사로부터 뭘 받거나 아닙니다. 저 뭔지도 몰라요. 그게 전혀 아니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알뜰폰 가입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고 예. 통신 3사가 좀 긴장하게만 만들어도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좀 그래도 통신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통신 퀄리티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대기 기자 오늘 통신 요금 이거 사실 되게 뭐랄까 사실 처음 딱 기사 봤을 때는 네. 약간 뜬금없다 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 네. 왜요? 정부 발표 있었는데. 예. 근데 그래서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뭐 항상 이제 정부가 이제 뭘 발표했다 여기서 이제 보도가 끝나기 쉬운데 실제로 그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냐 그게 이제 시장의 논리를 잘 알아야지 이제 그게 따져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져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래 좀 약간 IT 기기 덕후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전부터 이 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왜 암 시장이 생기는 거고 왜 성지 같은 데 생기는 걸까 이런 거 좀 관심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부에서 내놓은 정부와 통신업계 내놓은 안이 두 개인데 하나는 중간요금제 도입해라. 그리고 하나는 3월 한 달 동안 30기가 우리가 쏜다. 전 국민 쏜다. 이건데 이게 진짜 뭔가 우리가 지금 물가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이게 진짜 고통 분담이 될런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막 그렇게 공감되지 않는 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뜰폰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작고 이러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대책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히 해외 로밍 같은 경우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뜰폰 같은 경우에 뭐 딴 건 다 잘 돼요. 근데 해외 로밍도 잘 되는데 가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뭐 신청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복잡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보다는 그런 서비스 해외 로밍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잘 해결되면은 알뜰폰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저렴한 요금제로 이제 아까 말한 6개국 주요 6개국 중 2등에서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저희 박대기 기자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보내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난리야. 챗GPT. 이거 챗GPT 관련 기사를 썼어요. 박대기 기자가. 제가 밑에 소개를 드릴 텐데 사실 저는 챗GPT를 이 기사 나오기 전부터 좀 알고 있었거든요. 친한 형들이 막 재밌다고 써보라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데 내가 영어 공부하게 도와줘 이래가지고 나 영어로 막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 문법 이게 틀렸고 막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쓰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확 이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 활용 사례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막 나오다 보니까 기자나 뭔가 연설문이나 글을 쓰는 직업들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대기 기자 이번에 그 챗GPT 보고 기사를 써보라고 시켜봤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애가 못 쓰죠. 근데 이제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방송 기자를 써보라고 했더니 좀 이상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5문장 정도여야 되고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방송 기사에는 흔히 이제 인터뷰가 2개쯤 들어간다. 한 개는 전문가 인터뷰로 하나는 이제 기술자 인터뷰로 하고 하나는 교수님 인터뷰 해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가상의 교수님 인터뷰를 해보라고 했더니 가짜 인터뷰 2개를 집어넣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정혜주보다 나? 수습 기자보다 나? 누군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잘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여줬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20년 차 되신 동료분들도 저 되게 기사 괜찮다. 누구냐 얘? 예, 수습보다 되게 나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하실 정도로 잘 썼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초기라서 아직 그런 곳이 많지는 않은데 완전 초기잖아요, 예. 진짜. 아마도 이거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하고 그러면은 막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그 기사의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도 안 따지거든요. 그냥 그치. 얘는 진실이 중요한 애들이 아니라 그냥- 얘들은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치. 아니 거기다 시키면 안 돼요. 진실 보도를 해줘. 이렇게. 진실 보도를 하면은 얘들이 진실이 뭔지 잘 몰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네. 야, 기레기 니네보다 낫다. 니네는 뭐 언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그 얘기는 그걸 알고 그건 딴 얘기야. 네, 그런 점은 잘 알고 그거 좀 있지만 양해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런 나쁜 키워드들이 이제 쓰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 쓰는 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니까. 예, 근데 얘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얘는 돼. 10초마다 한 번씩 가짜 뉴스를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앉아서 이제 오늘 가짜 뉴스 200개 써야지 하면 200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면은.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 공간이라는 데가 엄청나게 오염이 더 되겠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이제 AI가 이제 만화 그린 거.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만화 작가의 예를 들어 슬램덩크나 뭐 아니면 뭐 유명한 작화를 그려놓으면 이런 스타일로 어떤 그림을 그려줘 하면 똑같이 그려요. 그러니까 만화 작가분들이 자기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글 같은 경우에도 뭐 시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 시를 약간 중학생이 쓴 것처럼 바꿔줘. 이거를 연설문으로 바꿔줘. 그럼 바꿨는데 정말 그럴싸해. 한글로 쓰는데도. 영어는 더 그럴싸하겠죠? 근데 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그 AI 그 뭐 챗 GPT도 그렇고 AI 페인팅도 그렇고 딸깍충이라고 불러. 딸깍충. 마우스 딸깍딸깍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뭐 과학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제 유튜브 내용을 뺏겨가지고 또 다른 유튜브를 만들고 이런 게 그 리뷰용이님께서 그거 했다고 하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리뷰용이 문제를 제기하셨죠.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서 뭐 페북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신문 기사나 이런 데 좋은 글을 가지고 약간 변주를 이제 챗GPT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컨텐츠인 것처럼 이렇게 표절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쉬워질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네. 시간과 노력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무한 복제가 되면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실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 기자가 예, 더. 그러니까 사람 기자가 어디부터까지 복제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게 필요한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지금까지는 뭐 빠르게 정확한 내용 간결하게 쓰는 어떤 기자들이 사실이 되게 중요했는데 단신 쓰고 이런 거. 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뭐가 진실인지 더 알아보는 그런 약간 탐사 보도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최근에 그 전쟁 관련 사진이었는데 이제 어떤 경찰인가 군인인가 누구 이렇게 아예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트리키에에서 네, 튀르키예에서 맞아. 예, 네. 구조대라고 하는 가짜 사진이 가짜 돌았지. 사진. 근데 왜냐하면 모금을 받으려고. 모금 받으려고 네. 가짜 모금 받으려고. 네. 근데 그게 보니까 손가락이 6개인 거예요. 예, 손가락이 잘 AI가 모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제 6개가 손가락이 좀 희한하게 생긴 걸로 이제 티가 나는데. 사람들이 아니다. 섬뜩하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더 나아지면 손가락도 자세하게 잘 할 그건 거예요. 정말 시간 문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글이고 지금은 만화지만 이게 사진이 되고 영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정말 금방이다. 이거 터미네이터 나오겠어. 처음에 나오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딥페이크 기술들이 정치도 이제 왜곡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가짜 그러니까 말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이제 가짜로 말했다고 이제 예전에 하는 그거 영상들 엄청 이런 것도 되게 더 정교해지고 많아질 수 있을 것이고 저희는 기자들이 볼 때 우울하고 암담한 그런 미래가 많이 그렇죠. 왜냐면은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건 쉬운데 그거를 해명하고 정정하려면 한 10배, 100배는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희 이제 실제 기자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더 여러분들한테 진짜 신뢰하실 수 있게 앞으로 취재와 보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전 챗 GPT 보면서 이게 진짜 뭔가 이제 종말이구나, 끝났구나 진짜 이게 너무 무섭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기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근데 이걸 되나. 아예 거스를 수는 없고 이거 그렇죠, 자체가 오히려. 되게 새로운 길을 많이 열어줄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전혀 상상 못했던 그런 두 가지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런 되게 어떤 창의력을 더 신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소설가 일부 지망생 중에 보면은 앞에 소설 앞부분까지 자기가 쓴 부분을 줘요. 그럼 이 뒷부분을 이어서 한번 써봐라고. 아이고. 상당히 잘 써줘. 완전 잘 근데 써. 그걸 그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뭔가 전혀 발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식의 발상을 하거든요, 얘가. 그걸 제너레이터 영감을 얻는 거죠? 영감을 얻는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영감을 얻는 거인데 그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막는다고 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 물론 이제 표절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번에 전 사실 이제 전 게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게 챗GPT를 이용해서 게임 안에 있는 NPC,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그냥 인물들이 챗GPT를 가지고 응용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걔네 NPC. 훨씬 말을 잘하겠네 진짜.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선택지가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이거 고르면은 무슨 대답을 하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듣고 둘 간에 어떤 맥락이 생기면서 완전 계속 무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랑.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즐기는 컨텐츠들이 달라지고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건 좋지만 뭔가 이 기자들 진실 추구, 가짜뉴스 척결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큰 적수를 만난 걸 수 있다. 여러분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새로운 국면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박대기 기자 오랜만에 나와주셨고 네. 또 오늘도 통신비와 또 챗GPT 얘기 잠깐 해보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아 예. 그 뭐 제가 뭐 성지 이용자처럼 보였을까? 제가 뭐 전에 예전에 취재하러 이제 간 적은 있었는데 네. 최근에 갔던 적은 없고 최근 몇 년간은 간 적 없는데 다만 이제 그런 동향은 좀 주시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그 알뜰폰과 이제 중고 전화 또는 자급제 폰 조합이 현재로 쓰는 최선의 대안이고 베스트다. 예, 그 방법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7,900원 요금제. 그렇습니다. 네. 7,900원 미쳤다. 예. 7만 원에 비하면 뭐 이게 10분의 1이 가격이에요. 예. 자, 그리고 박대기 기자가 그 유튜브에서 경제 대기권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아, 잠깐 소개해 그거는 주시죠. 예, 그거는 이제 주말 9시 뉴스 9시 한 17분부터 25분까지 하는 주말. 코너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대기권은 물론 이제 제 이런 가지고 장난을 친 이름인데 예, 굳이 선회를 하자면은 이제 수줍어해 왜? 대기권처럼 경제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뉴스들이기 때문에 성층권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좀 약간 이 대리기처럼 재미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대리기 보시는 분들도 많이 한번 봐주셨으면 자 좋겠습니다. 보니까 박대기 기자 경제 대기권을 찍은 다음에 관련된 기사를 또 길게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고 기사를 읽으면 기사가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잖아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 이거 그렇구나. 보시고 읽으니까. 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